네,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활용을 전해드리고 있는 서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시간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다양한 국내 사례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국내 사례들을 보시면서 기업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계획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례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한국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가장 잘 한다고 평가를 받는 자치단체가 어디냐면 서울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례는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상권 분석 서비스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제대를 하신 후에 또는 집에서 이제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식점을 하나 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일 고민인 거는 뭐냐면, 내면 당연히 성공하셔야 되겠지만, 제일 고민인 게,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망하기 위해서 전문가 찾아가가지고, 저기요, 저 분식집 하나 내고 싶은데, 어디에 내면 돼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상권 분석 서비스를 받습니다. 돈을 많이 내고. 근데 이제 그거를 서울시에서 공짜로 하게끔 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서울시에서 보는 우리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인데 여기 가 보시면 그 지역별로 딱 지도가 있어요. 가서 메뉴별로, 업종별로, 지역별로 다 조회를 하실 수 있는데 거기 가서 딱 누르면 그 지역에 분식점은 몇 개, 미용실은 몇 개, 빵집은 몇 개, 그 다음에 그 가게들이 매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창업률 어떻고 폐업률 어떻고 이런 거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보시고 여기는 분식집 하면 안 되겠네. 그냥 감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죠? 당연히 가게를 내는데 창업을 하시는데 당연히 감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아주 비싼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서울시에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공짜로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사이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거기 가서 데이터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아주 훌륭한 고퀄리티의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 서울시 사례를 하나 보여드렸고요. 자, 서울시만 하는 건 아니겠죠. 경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데이터 드림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을 오픈을 해놨어요. 오픈을 해서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 창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연구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께 데이터를 무료로 다 오픈을 해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창업이나 연구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data.서울.go.kr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경기 데이터 드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도 그 지자체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지자체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런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관공서에서 먼저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방 중에 부산. 부산 하시면 다 아시는 대로 관광지죠. 엄청 유명한 한국에서 제2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하고 관광지인데, 자,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더 만족할 수 있고 더 즐겁고 재밌게 쉬다가 갈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성공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해운대에서도 이런 맞춤형 관광 서비스를 위해서 빅데이터 활용을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 분석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그다음에 지금 보신 경기도, 그리고 부산시 뿐만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도 이런 빅데이터 활용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 기업을 한번 볼까요? 지자체 말고 민간 기업.
기업 중에서 이런 빅데이터 활용을 정말 많이 하는 기업들이 은행하고 카드사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카드사는 내일 점심 당신이 뭘 먹을지 알고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섭죠. 나도 모르는데 사실 우리도 모르잖아요. 우리도 내가 내일 점심 뭐 짜장면 먹을지 밥을 먹을지 뭐 어떻게 알아. 근데 카드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면요. 걔네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쓴 카드 내역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 내역을 쭉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쭉 분석을 해서, 자, 예를 들어서 내일이 수요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카드 내역을 쭉 분석을 해서, 저 사람이 평균 수요일 점심으로 어디서 뭘 먹더라라는 거 다 나오겠죠.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통계를 보고 그 근방에 있는 음식점들하고 제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주 수요일 점심 짬뽕을 먹었다. 서울 강남에서 짬뽕을 먹었다. 그러면 이 카드사가 제가 그 내역을 알고 강남에 있는 짬뽕집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고객 보내줄 테니까 매출의 10% 우리 줘 하고 제휴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맺어가지고 저한테 쿠폰을 보내죠. 문자로. 내일 수요일 날 12시에 뭐 짬뽕집 가시면 20% 할인해 드려요. 이렇게 할인 쿠폰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따가 핸드폰 뚝 보고 뭐야? 20% 할인한다고? 짬뽕 먹어야지 하고 짬뽕집 가서 먹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카드사에 조종당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로 하면. 실제로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런 패턴들을 카드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신한카드뿐만 아니고 BC카드 이런 데에서 그걸 참 많이 활용을 해서 가맹점들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죠. 신한카드는 코드9이라는 새로운 상품 체계 서비스를 하고요. 신한카드 말고 다른 카드사들도 많이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통신사 중에 국내에 있는 통신사 중에 아주 큰 SK텔레콤. 자, SK텔레콤은 고객들이 정말 많죠. 그러면 그 고객들이 어떻게 이동을 한다라는 동선 정보도 다 있어요. 우리 GPS 정보 있잖아요. 핸드폰 들고 이동을 하면 그 이동 정보가 SKT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3자 동의, 내 정보를 이용을 해도 됩니다라고 동의를 하시면, 동의 안 하는데 그 정보 쓰면 불법이고요. 당연히 쓰지 않습니다. 동의를 하시면 그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고객들이 어디로 많이 이동을 하더라. 그 다음에 우리 고객들의 행동 패턴이나 이런 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관련된 뭐 금융사나 식당이나 뭐 서비스 관련된 업종들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해서 하나의 큰 데이터 분석 결과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요. 자, 그게 보면 SK텔레콤이 유동인구와 지리정보, 소비업종, 상품 판매 현황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오비전이라는 상권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다른 가맹점들에서 이제 SKT에 뭐 돈을 주고 사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에도 활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다른 카드사들이나 다른 통신사, SKT 말고도 KT나 LG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서비스를 해서 가맹점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죠. 자, 유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그룹 다 잘 아시죠? 롯데그룹도 롯데 계열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백화점도 있고요, 마트도 있고요, 우리 여행 가는 호텔도 있고요. 되게 많죠. 그런 편의점도 있어요. 세븐일레븐 편의점 롯데 계열사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계열사들의 정보가 흩어져서 저장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호텔을 이용하면 내가 호텔을 이용했다는 정보가 롯데 호텔 계열사 안에만 저장이 돼요. 세븐일레븐에서는 제가 롯데 호텔을 간지 몰라요. 그랬는데 롯데그룹사에서 이 정보들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으니까 시너지를 못 내는 것 같다. 이 정보를 한 곳으로 합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을 해서 여태까지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슨 서비스를 개발해보자 해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옴니 채널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인원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죠.
그래서 기업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신세계, 여러분 잘 아시죠? 신세계 백화점도 있고요. 뭐 유통도 있고 이마트도 이게 신세계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각각의 고객들의 정보를 그냥 따로따로 놓지 않고 이 고객 정보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신선한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갖다 줄 건가, 또 구매를 하게끔 안내를 할 건가.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쓰죠. 뭐 앱을 개발한다든지. 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신세계에서 만든 앱의 회원수가 100만 명이 넘고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신문 기사예요. 그래서 이런 유통사들에서도 고객들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이 사례는 뭐냐면 건설회사예요. 현대건설 회사인데 현대건설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건설 회사들이 날씨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비가 오면 공사 못 하잖아요. 어지간한 공사들은 비가 오면 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눈이 와도 또는 그 땅이 얼어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플랜을 세울 때 날씨 관련된 정보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파트를 하나 지는데 6개월이 걸리는데 정상적으로 지었을 때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6개월 안에서 비가 오는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니까 그럼 앞뒤로 얼마씩 해서 총 공사 기간을 얼마로 잡고 이 기간 동안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고 자재비가 얼마나 들고 해서 총 예산이 얼마나 들겠네, 이런 플랜을 세워야 돼. 이거 플랜 잘못 세우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회사 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날씨 정보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지금 보시는 건설 회사들 위주고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상청에서 날씨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날씨 데이터를 활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기존에 없던 서비스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봅시다 하고 공모전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활용하는 사례도 하나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뭐냐면 이제 요거는 신세계 이마트 사례입니다. 이마트 사례인데 이제 또 이마트는 조금 전에 신세계 백화점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사례를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편의점 중에 여러분 GS25 아시죠? GS25라는 편의점에 가서 보시면 과자 중에 굉장히 독특한 과자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표지에 보면, 과자 봉지에 보면 장독대가 그려져 있는 과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과자 이름이 뭐냐면 오모리 김치찌개 맛 스윙칩. 스윙칩 다 아시죠? 감자깡이잖아요. 감자칩인데 맛이 오모리 김치찌개 맛인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그죠? 처음에 보면서 이상하네, 감자칩이 왜 김치찌개 맛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연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GS25의 데이터 분석팀이 전국 GS25에서 판매되는 매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희한한 현상이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뭐냐면 스윙칩이 많이 팔릴 때, 그러니까 스윙칩 매출이 높을 때 감자칩 매출이잖아요. 높을 때 김치찌개하고 부대찌개에 관련된 라면 매출이 높은 거예요. 근데 스윙칩 매출이 떨어지니까 부대찌개나 김치찌개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지는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이 이게 김치찌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스윙칩 넣어 먹나 봐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이상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뭐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상하네 하고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상품 기획하는 팀에서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다. 그러면 우리 좀 미친 것 같지만 우리 김치찌개 맛이 나는 스윙칩을 한번 만들어 볼래? 해가지고 그 메뉴가 탄생이 된 거예요, 과자가.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 맛이 이상할 것 같죠, 그죠? 근데 그 오모리 김치찌개만 스윙칩이 GS25에서 판매되는 감자 관련된 과자 중에 매출 1등이랍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상품 기획을 할 때 담당자의 감 있죠. 내가 경력이 15년인데 내 느낌상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뭐 그게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기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잘 되면 연봉 올라가고 잘못되면 이제 잘리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상품 기획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다양하게 우리 눈에 딱 보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신규 채용을 할 때 사람을 뽑을 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구나라고 개념을 딱 잡으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런 면접을 본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런 지금 보신 내용을 참고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해서 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